이제 스티바이 막 크림 발랐는데 피부는 까만 건 좋아졌어. 근데 얼굴이 빨개졌어. 그러면은 된 거예요. 피부가 손상받은 거니까 붉어지는 거거든요. 그 붉음증 안 돌아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김이 더 악화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영상에서 기미가 좀 유전 요인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부모님이 이제 여드름 많이 났던 사람이 이제 자식도 많이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기미 같은 경우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미 있으신 분들이 기미 있으신 경우가 많고. 기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미의 유전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 기미란 어떤 건지 그러면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희 부모님도 기미가 있으시거든요. 음. 근데 없던 기미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없던 기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발현되게 이미 세팅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안 보이던 기미가 이제 나이가 돼서 손상을 어느 정도 받아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 때 기미 없이 깨끗한 얼굴이었는데 한 30대 중반 40대 되니까 갑자기 기미가 올라온다? 이러면 없던 기미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발생할 기미가 때가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미는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100% 밝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유전자. 부모님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그 유전자 자체가 기미가 쉽게 발현되게 되어 있는 세팅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외선을 많이 노출받거나 아니면 다른 물리 화학적인 자극을 자꾸 받아서 피부가 손상이 됨으로써 그 손상에 대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보상작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징어를 잡으려고 우리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오징어가 먹물을 찍 뿌리고 도망가잖아요. 이제 그런 작용처럼 피부가 자꾸 공격을 받으면 우리 피부도 살아남으려고 먹물을 찍 쏘는데 이제 그게 기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 두 번째는 피부 손상, 이제 이렇게 기미의 원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기미를 좀 예방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이제 원인이 유전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죠. 유일한 예방책은 안 태어나. 유전적인 거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막을 수는 없고, 대신 두 번째 요인, 피부 손상. 이제 피부가 손상되면은 피부가 회복되려고 기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손상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은 피부 손상을 막는다. 그게 자외선이든 물리적인 자극이든 아니면 화학적인 자극이든 그거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전적으로 생긴 기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집에서 간단하게 기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병원에서 그거를 제일 먼저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기미는 생기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고 치료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과로 치면 이제 기미 같은 경우는 당뇨 혈압 같은 거예요. 당뇨약 한 번 먹었다고 당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당일날의 혈당은 좋아질 수 있겠죠. 이제 혈압도 낮은 상태로 혈압을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계속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기미도 치료를 하면 조금 좋아지다가 치료를 멈추면 다시 안 좋아져요. 이제 그런 거라서 완치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없다. 완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따라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없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또 일단은 믿고 싶지 않잖아. 어떻게든 뭔가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가장 핫 이슈, 스티바 에이 크림인 거죠. 그러니까 스티바 에이 크림만 있으면 피부과 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자극적인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이 스티바 A 크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관련된 이제 성분인데, 레티놀이 피부를 한번 이제 얇게 벗겨내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 기미라는 거는 이제 진피 속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서 진피와 표피까지 전층을 다 기미가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표피에 기미 색소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지저분하고 얼굴이 피부색이 어두워 보이고 더 진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티바 A 크림이라고 하는 게 표피를 얇게 한번 필링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피에 있는 색소를 한번 살짝 걷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표피 기미가 있는 사람들, 겉에가 깎여 나가니까 좋아져 보이는 거야. 겉에 있는 걸 한번 싹 걷어냈으니까. 근데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죠. 진피에 있는 거는. 그래도 표피에 얼룩덜룩하게 진하게 있는 것보다는 좋아졌으니까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오래 안 가는 게 진피에 있는 색소가 다시 또 표피까지 다시 차 올라와요. 그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면서 다시 또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또 스티바 이 크림 한번 또 쓰면 되지. 또 써. 그러면은 표피 또 걷어내. 좋아졌냐? 아니죠. 또 다시 겉에 있는 거 없어져서 또 밑에 있는 게 또 올라오겠죠. 그래도 이것만 돼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겉에 것만 계속 없앨 수 있어도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이 스티바 이 크림을 계속 그렇게 깎아내다 보면 피부가 다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재생이 되고 보호가 되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기 싫은 게 있다고 이거를 계속 강제적으로 깎아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피부들이 손상이 와버리는 거죠. 아까 기미가 가장 큰 원인이 유전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 원인이 피부 손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물리적인 화학적인 피부 손상을 우리가 스티바 A 크림으로 역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기미 자체는 더 악화가 돼서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미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바 A 크림을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스티바 A 크림을 발라도 되는 피부 상태인지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한번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크림이 만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만능 제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잘못 쓰면 더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 저 종종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언제 악화를 느낄 수 있냐, 이제 스티바 A 크림 발랐는데 피부는 까만 건 좋아졌어. 근데 얼굴이 빨개졌어. 그러면은 악화된 거예요. 피부가 손상받은 거니까 붉어지는 거거든요. 그 붉음증 안 돌아오시면 홍조 되고요. 홍조 악화되면 기미 더 악화됩니다. 기미 치료할 때 홍조가 있냐 없냐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티바 이 크림을 잘못 사용하시면서 홍조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절망적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시적이고 또 피부에 손상이 간다는 거죠. 그쵸. 집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더 큰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제 너무 자주 하시게 되고 너무 과하게 하시다 보니까 더 악화를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미 치료 집에서 홈케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피부 손상을 좀 막아보는 건데, 선크림을 잘 바르는 거예요. 피부 손상의 50% 이상 차지하는 게 자외선에 피부가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 자외선 공격을 막아주는 거. 특히 야외 활동할 때, 골프나 뭐 여름철이니까 휴가 가실 때, 이럴 때 자외선 굉장히 많이 받으시니까 선크림 잘 바르셔서 피부 손상을 좀 막아주는 게 1번이겠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인데, 기미에 좋다는 제품들을 조금 사용을 덜 하시는 게 피부 손상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스티바 A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하시다 보면 피부가 계속 손상만 받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좋네, 계속하면 더 좋아지겠다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안 좋아지고 좀 이상한데 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홈케어로 좋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량 이상을 기대하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 안 드립니다. 화학적 자극을 좀 줄여라. 세 번째는 물리적 자극도 좀 줄여보는 게 좋은데요. 피부를 막 이렇게 문지르거나, 심지어 수건도 비비지 말라고 하거든요. 기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콕콕 찍어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라고 해요. 그래서 세안 후에도 평소에도 피부를 자꾸 만지거나 아니면 비비거나 긁거나 수건으로 이렇게 막 세게 문지르시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베스트 홈케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네요. 차라리. 안타깝지만 이제 기미가 안 좋아져서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미를 치료하는 많은 연구들과 가성비 좋은 제품들과 이런 것들이 나와 봤지만 궁극적으로 이거 하면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조차도 이런 치료를 하면은 된다라는 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치료 방식이 다 이제 다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할 거냐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유전 질환과 피부 손상이다 보니까 유전은 막을 수가 없고 그럼 피부 손상을 막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손상돼서 파괴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쪽으로 치료 연구가 많이 됐어요. 한 10년 전쯤에 처음에 이제 연구가 제일 많이 된 거는 일단 내 눈앞에 색소가 있네? 그 색소를 깨 부셔야겠다. 그래서 부셔서 없애자.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서 레이저 토닝이라는 게 개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루비 레이저, 뭐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피코 레이저 뭐 이런 게 계속 개발되면서 깨 부시는 쪽이에요. 색소를 더 잘게 부셔서 빨리 치우자. 이제 이렇게 치료 방식이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기미 색소 자체가 진피층과 표피층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있는데 손상받은 피부를 개선해주면 얘네가 이제 색소를 좀 적게 뿜는다, 그러니까 색소를 덜 만든다라는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진피층 환경을 개선해주는 시술들, 물광 주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리쥬라 같은 주사가 될 수도 있고 스킨 부스터들, 그 다음에 고주파 치료들, 그 진피층에 고주파를 줘서 거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들, 혹은 제네시스 레이저처럼 열 에너지를 줘서 이제 피부 안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와서 이렇게 피부 재생하는 치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있는 색소를 깨부시거나 피부를 재생시켜서 색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만들거나,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둘 다 합니다. 색소를 깨부시는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재생시키는 치료도 동시에 그냥 같이 해버려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피부가 이제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뿜어내는 게 문제인 건지 손상이 문제인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거를 실제로 알 수도 없고 저희가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서 피부가 손상받았을 만한 일이 있는지, 유전이 있는지, 아니면 뭐 경구 호르몬제를 투약하고 계신지, 심지어 뭐 유방암 치료를 하시고 기미가 악화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 그런 내인성 요소들을 했을 때 이분은 손상이 많다, 이분은 유전이 많다, 이런 게 구별이 되는 분도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져야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좋아지진 않는다.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는데 살짝 좋아진 다음에 그거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기미 환자분들 오시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든 치료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미 생긴 기미는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눈에 덜 띄게 만들어서 내가 일상생활할 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만든 상태로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내가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고치겠다 생각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병원에 아무도 안 오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죄송하지만 홈케어가 효과가 없으니 기미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식들이 어떤 게 있냐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